2019 대입의 전략 대성마이맥 입시센터장 김찬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2019년 대입에 소중한, 소망한 결과를 얻어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2019년 대입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봄이 되면 우리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 3월 학평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3월 학평에 임하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 물론 시험을 잘 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3월 학평에 대한 오해가 존재해요.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월 학평 점수가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레파토리처럼 격언 속담처럼 나오는 그런 괴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실제로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월 학평 점수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끝까지 가나 하면 당황하기 때문이에요. 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당황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내신도 조금, 즉 학종이겠죠? 학생부 교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능도 조금, 논술도 조금, 또는 양념 보는 식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수능이 닥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2019년 대입 전략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대로 잘 전략을 세워서 임해주고 그거에 맞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주면 당연히 3월 학평 점수는 그대로 가지 않고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3월 학평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3월 학평이 필요한 거예요. 즉 과목별의 불균형은 없는가? 또는 내가 겨울방학 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적게 올랐다면 뭔가 기존 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요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지망하는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에 맞게 좀 더 가중치가 많은 과목에 내가 성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요 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월 학평은 교육청 모의고사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6월, 9월에 보게 돼 있는 평가원 출제 모평과는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학평이 나의 진정한 수능 경쟁력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3월 학평은 한 번 넘어가는 고비, 한 번 넘어가는 고갯길이지 절대 우리가 올라야 될 저 봉우리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 혹시 3월 학평이 나의 겨울방학 학습의 양로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출발하면 된다.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9 대입 전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9년 대입 전략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보통 잠실체육관 같은 큰 체육관에서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제가 입시 설명을 계속 오프라인에서 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10,000명 이상의 분들을 거기에 오시게 하는 것도 참 이제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동안 집중력을 갖고 꾸준히 듣는 것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따라서 3월 달에 원래 오프라인에서 드리던 자료는 그대로 다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같이 보세요. 자료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회는 1시간 반 동안 풀로 하지 않고 주제별로 끊어서 집중력을 갖고 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5분, 10분, 길러도 30분 이내에서 잘라서 조목조목 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제별로 자세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리성도 더하고 전략을 세우는데도 그 가독성도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온라인 입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강. 1강의 내용은 대입의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사항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은 일단 각 대학별 전형 계획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다 발표했죠.
봄이 되면 각 대학별 수시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입시 설명의 내용은 수시 요강 이전에 전형 계획에 기초해서 각 대학의 특징, 또 공통적 특징,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주안점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요. 수시 요강이 다 나오고 6월달 이후에 6월 모평쯤에는 수시에 대비한 또 설명회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 대일정부터 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일정이 있겠죠? 예, 시험 날짜는 2018년 11월 15일. 항상 수능 시험은 목요일 날 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천재지변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됐죠. 연기되지 않고 딱 요 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연기됐다고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이 훨씬 많더군요. 왜? 일주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서로 모두 일주일 못하고 보르긴 한데 근데 일주일을 더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사히 15일 날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5일 수요일에 발표하게 돼 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집 프린트아웃 하셨죠? 자료집 한번 보시면 말이죠. 그 밑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란 말이 보이죠. 자, 요거 전혀 우리한테 낯설지 않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헷갈리냐? 바로 요게 헷갈려요.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 앞에 추가란 말이 똑같죠. 요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아는 줄 알고 물어보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몰라. 요 점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먼저 추가 합격은 뭐냐? 추가 합격은 요겁니다.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이 뭐냐? 수시, 정시에서 발생하는 추합을 추가 합격이라고 하죠.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에 프린트아웃한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자료집에는 추가 합격 또는 추합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항상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일정표에는 추합이나 추가 합격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놨죠? 정식 명칭은 저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미등록 충원 합격. 요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시와 정시의 맨 밑에 미등록 충원 합격이란 말이 보이죠? 참 재밌는 건데 이건 언어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발음하니까 충합이 되는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충합. 발음이 잘 안 되죠? 조금만 빨리 발음해 보세요. 충합, 추합, 추합, 추합. 이응 탈락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충원 합격이 추합이 됐다가 추합이 새로운 본짓말을 만들어서 추가 합격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이란 말과 미등록 충원 합격이란 말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일어난다고요? 미등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왜 미등록한다고요? 미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은 거죠. 네, 수시에서 여러 군데 합격한 학생이 한 군데에 등록하면 등록하지 않은 곳은 미등록되죠. 결원이 생기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나 두 군데 합격한 학생이 한 군데 등록하면 나머지는 미등록이 되죠. 그 미등록에 결원이 생기죠. 그 결원을 채우는 합격, 이게 추합 또는 충원 합격이 되겠습니다. 됐죠? 충원 합격이나 추가 합격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고 있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 있으면서 1차, 2차, 3차, 4차 합격자 발표할 때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고 5차 이후에 전화 찬스에서 전화 잘 받고 이러면 그만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충원 합격, 추가 합격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흔히 많이 얘기하죠. 최초 합격은 안타요. 충원 합격은 홈런이다. 충원 합격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제가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하나 써놨는데요. 7767. 자, 이건 뭐냐 하면 수시 추합의 총 날짜 수입니다. 3년 전에는 7일 동안 실시했어요. 2년 전에도 7일 했는데 작년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6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7일로 정상화 됐으니까 수시의 경우 충원 합격을 7일 동안 실시하게 됐으니 작년보다 1일이 늘었다. 따라서 학교가 의지가 있다면 충원 합격이 하루 더 증가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지 꼭 대학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해주는 수치 776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합격은 충원 합격인데 추가 모집은 뭐냐? 추가 모집은 정시 추합 이후 결혼을 새로 모집하는 거다. 여기 중요한 거 밑줄 자 새로 모집. 자, 추합이나 충원 합격은 수험생이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합격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되면 고만이죠. 그럼 수시 추합, 정시 추합도 다 지나갔는데 정시 추합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하죠. 그런데도 합격이 안 됐어.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다 안 찼어. 안 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왜? 정시도 추합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추합하다가 마지막 날 추합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추합 발표를 해가 딴 데 또 합격을 했어. 그러면 마지막 날 걔가 등록 안 한 일이 또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어찌할 수가 없으니 새로 또 모집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집을 그 대학, 그 학과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부터 파악한 다음에 추가 모집에 응할 필요가 있으면 모집에 새로 원서를 써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잘 보시면 책에 수시, 정시 모집 맨 밑에 추가 모집이 있죠.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은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시켜줘요. 예, 그래서 추가 모집은 그 학교가, 그 학과가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추가 모집 말씀드리면 정시 추합에서도 결혼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후진학교, 속된 말로 후진학교만 일어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추가 합격 아니에요. 추가 모집. 추가 모집 현황을 전국과 인서울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 전국이 더 많겠죠? 전국은 일반 전형 정원 내에서 7천여 명. 작년 통계입니다. 아직 2018년 통계는 다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2월 중순이니까 아직 정시 추합 마무리 단계고 추가 모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건 2017 통계입니다. 예, 특별 모집 317명. 정원외에서 2,355명. 정원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른기회 전형도 있고, 뭐 특송화고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예체능 특별 전형도 있고요. 이렇게 발생해서 총원 한 10,000명 가량이 발생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인서울로 보자면 정원 내 196명, 특별 전형 37명,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 542명, 총 775명이 발생했다. 나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해도 한 200명 가량의 인서울 대학의 정원내가 생겼다는 점. 이건 모르면 지원을 안 하면 기획을 그냥 놓치고 바로 재수해요. 따라서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재수하면 되지만 저건 내가 좀 관심 있는 학교였는데 내 수준에 볼 때는 갈만한 대학이야. 그럼 지원하면 되겠죠. 자, 추가 모집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가 모집은 그래도 아무리 인서울이겠지만 좀 하위권 대학 아닐까? 네, 하위권 대학이 주로 많습니다. 하지만 초초 상위권 대학에서도 발생합니다. 이과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부 학과는 문과도 갈 수 있는 학교죠. 의치한수. 예, 그래서 하는 문과도 같이 뽑는 학교들도 많죠. 의치한수도 2017 기준에서 볼 때 추가 모집이 각 8명, 4명, 1명, 2명이 발생했습니다. 각 대학 이름들은 자료집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아니 왜 의치한수처럼 인기 있는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생기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고신대가 있다. 근데 이 고신대 맨 마지막에 정시 추합한 학생이 맨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면 고신대와 충북대가 같이 됐어. 근데 얘는 충청도에 살아. 그럼 고신대나 충북대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본다면 충북대에 등록하는 순간 맨 마지막 정시 추합 발표한 그 고신대 그 한 명이 등록을 안 하게 되겠죠. 그 등록을 안 한 거를 마지막 날 모르고 그 다음날 돈이 안 들어오면, 등록금이 안 들어오면 미등록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따라서 이 학교는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해가시죠, 이제? 야, 추가 모집이라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몰라서 아예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는 중앙대가 50명가량 생긴 적도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의외의 경우도 생기니까 항상 추가 모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파악하냐? 바로 여기서 파악한다. 전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뭐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네, 대학 입학 정보 포털 여기에 가시면 2019년 2월 15일 요게 뭘까요? 정시 취업 등록 마감이죠. 그 이후에 각 대학별로 어디가 추가 모집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그 대학에 있으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대학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다. 관심 있다면. 네. 일반적으로 추가 모집은 정시보다 커트라인이 좀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지만 보통 학과별로 1명, 2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1명, 2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따라서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조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지원해달라. 여기까지가 대입 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자, 기본 사항 중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것은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밀레니엄 베이비죠. 네, 여러 명이니까 복수로 했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스.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L이 2개, L이 2개입니다. 자, 밀레니엄 베이비스. 2000년에 출생하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너는 밀레니엄 베이비야. 굉장히 좋은 얘기인 줄 알았죠. 예, 저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9년생, 올해 재수생이죠. 61만 명이 태어나서 줄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가 63만 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때 밀레니엄 베이비라서 다시 늘었습니다. 향후 몇십 년간 최고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61만, 55만 됐다고 뭐 경쟁이 완화되는 건 아니지만 수가 늘면 경쟁이 격화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치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좀 더 우리가 나태해질 때 이 숫자를 자꾸 새기면서 좀 자기를 채찍질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다음 학년은 굉장히 적게 태어났죠. 쉽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태어날 애들을 끌어서 여기 태어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55만 명이니까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은 말이죠. 자기가 밀레니엄 베이비 아니라는 걸 굉장히 행복해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항상 초를 칩니다. 야, 너 1년 선배들이 재수할 거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후배들한테 우리가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올해 열심히 해서 3학년 때 다 진학하는 그런 식의 쾌거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 얘기인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제 그 입시 전략 강의를 한 번이나 들어보신 분이 많이 들었던 수치입니다. 98 혹은 92. 이건 뭐냐? 100분위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급의 100분위 어디 가시죠? 96까지죠. 95부터가 2등급입니다. 자, 2등급의 100분위는요? 89까지죠. 3월 학평을 곧 칩니다. 3월 학평을 쳤을 때 100분위가 96, 97, 98, 99, 100 1등급이라고 성적표에 찍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89부터 95 사이는 2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뭐 1등급보다는 나쁘지만 나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98과 92의 수치입니다. 왜냐?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N수생들은 보지 않았죠. 61만 명 태어난 저 99년생, 63만 명 태어난 98년생의 일부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능에서는 N수생이 강세다란 말은 늘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N수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학평의 내 점수는 내 100분위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까릿? 네, 이해가시죠? 따라서 3월 학평 성적표가 1등급이 나왔고 2등급이 나왔고 3등급이 나왔다고 나의 등급이 그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로 봐야 되냐? 98이 넘어야 1등급이고 92가 넘어야 2등급이라고 성적표를 새로 쓰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다. 2013부터 2016년까지 1등급 중 N수생의 비율입니다. 재학생을 뺀 거죠. N수생 비율을 보니 많은 경우는 48.1%, 적을 때는 35.2%, 뭐 대충 평균 잡아보면 40%는 N수생이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분이 3월 학평에서 100분이 96, 97로 1등이면 나는 이미 이 40%를 감안하면 이미 2등입니다.
수시를 보아서 수능 최저를 채워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등급이 바뀌니까. 맞죠? 2등급은 어떨까요? 2등급도 비슷합니다. 약간 낮을 뿐이야. 따라서 89, 90, 91로 내가 3월 학평의 2등급이면 나는 이미 3등급이다. 92, 93, 94, 95가 진정한 2등급이야. 따라서 3월 학평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등급을 그대로 취하지 마시고 항상 98, 92 수치를 적용해서 다시 등급을 쓰자 이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등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세요. 네. 그걸 뭘 수치를 따져갖고 지금 내가 산지 온지 그거 따질 거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따라서 이게 2019년 대입의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입니다. 다음 이 강서부터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내용별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